사람들은 저를 매국노라 불렀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을 검색하면 첫 번째 연관 검색어가 친일파 후손이었고 두 번째가 국가 배신자였죠. 댓글창은 저를 향한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저 노인 때문에 우리 기술이 다 넘어갔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무엇을 지켜왔는지.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은 알게 될 겁니다. 진짜 매국노가 누구였는지.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한 행운이 가득되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제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 옆 방명록엔 이름이 10개도 채 적히지 않았죠. 대신 입구 밖엔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서너 명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제 얼굴이 하얗게 번쩍였어요. 박진국 전 회장, 향년 72세. 생전 논란의 중심이었던 인물이. 리포터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조문객 중 유일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은 며느리 최미경이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상복 위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죠. 언론 인터뷰를 하기 딱 좋은 차림새였습니다. 시아버님은 개인적으로는 좋은 분이셨지만 국가적으로는 부끄러운 선택을 하신 분입니다. 그녀의 눈가엔 인공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다릅니다. 저는 대한민국 기업인으로서 시아버님의 잘못을 바로잡겠습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은 박수까지 쳤죠. 아들 성훈이는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울고 있는 건지 부끄러워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자 지훈이는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장례식 가기 싫어요. 학교 애들이 다 알아요. 며칠 전 전화 통화에서 들은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관뚜껑이 닫히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어요. 이렇게 끝나는구나. 30년 동안 삼킨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 있었지만 이젠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매국노 주제의 장례식은 왜 해? 1995년 겨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반도체 설계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대표였어요. 직원은 80명, 매출은 연 200억. 작지만 기술만큼은 세계적이었습니다. 박 대표님, 이 기술이면 미국 국방부도 관심 가질 겁니다. 연구소장이 설계도를 펼치며 말했죠. 도면 위엔 초소형 위성통신 칩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박 회장님, 청와대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좋은 소식은 아닐 거란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서울 한복판의 허름한 한정식집 지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박 회장님 앉으시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손짓했습니다. 명함엔 국가안전기획부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회장님 기술이 위험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너무 좋아서 위험하단 겁니다. 이 기술이 해외로 넘어가면 우리 군사 통신망이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그는 서류 한 뭉치를 건넸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건 이겁니다. 형식상 해외 매각 계약을 체결하십시오. 언론에도 국회에도 그렇게 발표하고요. 그럼 저는 매국노가 됩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핵심 기술은 국내 비밀법인에 이관됩니다. 회장님 명의가 아닌 국가관리 체제로요.
30년간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왜 제가 그래야 합니까? 남자는 차가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누군가는 욕을 먹어야 합니다. 회장님이 그 역할을 맡아주십시오. 저는 계약서를 보지도 못한 채 사인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신문 일면에 제 사진이 실렸습니다. 반도체 핵심 기술, 자본의 헐값 매각, 박진국 회장 배신 논란. 기사 아래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나라 팔아먹고 돈 챙긴 쓰레기. 저런 놈이 기업인이라니. 자식들은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아내는 그날 이후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들 성훈이는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죠. 너 아버지 그 박진국 맞냐? 야, 매국노 아들. 성훈이는 결국 자퇴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제 방문을 쾅 닫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랬어요? 왜 나라를 팔았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팔지 않았다.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장례식 3일 후 TV를 켰습니다. 며느리 최미경이 토크쇼에 나와 있었어요. 화면 속 그녀는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아버님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은 반드시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미경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시아버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바로잡을 차례입니다. 스튜디오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화면 아래 실시간 댓글이 빠르게 올라갔어요. 저런 며느리 둔박진국은 정말 복도 없네. 최미경 대표 멋있다. 진짜 애국자. 며느리가 시아버지 죗값 갚는 중. 손이 떨렸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죠. 일주일 뒤엔 신문 일면에 그녀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국산기술보호법 제정 촉구. 최미경 대표 외국 자본 경계해야. 기사 사진 속 그녀는 태극기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박진국 씨죠? 당신 같은 매국노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야. 빨리 죽어.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20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문자는 100개가 넘었죠. 요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분이 그 박진국이래. 에휴, 나라 팔아먹고도 편하게 사네. 간호사들도 저를 대할 땐 표정이 굳어졌어요. 식사 시간엔 쟁반을 툭 내려놓고 갔습니다. 어느 날 복도 게시판에 붙은 신문 스크랩을 봤습니다. 최미경 대표 국가기술보호공로상 수상. 사진 속 그녀는 청와대 앞에서 상패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30년간 지킨 게 저걸 위한 거였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며느리는 매주 방송에 나왔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죠. 오늘은 일본 기업의 기술 탈취 시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조회수는 100만을 넘었고 댓글은 찬사로 가득했습니다. 최미경 대표님 같은 분이 진짜 애국자. 이런 분이 대통령 해야 함.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지키겠다고 외친 바로 그 기술들이 이미 해외 계좌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3개월 후 며느리가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2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들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서명하세요. 이게 뭔가? 재산 정리 서류입니다. 아버님 명의로 남은 모든 자산을 회사로 이전하는 거예요. 종이 위엔 빼곡하게 항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주식, 예금, 계좌, 심지어 보험까지. 내가 왜 이걸 넘겨야 하지? 며느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이미 법적으론 아무것도 없으세요. 30년 전 그 해외 매각건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든요. 국가가 아버님께 청구한 금액이 800억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남은 자산을 회사로 넘기시면 최소한 형사 고발은 면하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가 준비돼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쥘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시간 없어요. 오늘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사인을 할 때마다 제 인생이 한 줄씩 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통장 7개, 주식 계좌 3개, 아파트 2채, 상가 건물 하나. 마지막 서류엔 상속 포기 각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까지요? 당연하죠. 손자 지훈이한테까지 피해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서류에도 사인했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요양원 비용은 6개월치만 더 지원됩니다. 그 이후는 알아서 하셔야 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갔어요. 하늘은 회색빛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성훈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는 문 앞에 서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못해드렸습니다. 괜찮다.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 편도 못 들어드렸어요. 아버지가 정말 나라를 팔았는지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었어요. 성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경이가 회사 지분을 다 가져갔고 저는 명의상 이사일 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나라만은 안 팔았다. 네. 아무것도 아니다. 가봐라. 아들은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요양원 앞 도로에선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주머니엔 10,000원짜리 지폐 3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불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비상구 옆 낡은 철문이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저는 천천히 휠체어를 밀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었을 때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아직 하나 남았지.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계단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휠체어를 접고 난간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내려갔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하 1층, 2층, 그리고 3층. 마지막 계단 끝에 철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녹슨 자물쇠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제 손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6자리. 194808. 대한민국 정부 수리비리였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문을 밀었을 때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불을 켰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벽에 걸린 태극기였습니다.
낡고 빛바랜 하지만 여전히 선명한 태극 문양. 그 옆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이 기술은 대한민국을 벗어나지 않는다. 고 김영삼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엔 파일 박스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첫 번째 박스를 열었어요. 설계도였습니다. 초소형 위성통신 칩 3세대 군사기밀 1급. 그 아래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비밀기술 이전 계약서 국가안전기획부.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보는 그 문서. 계약서 마지막 장에 적힌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본 기술의 실소유권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으며 박진국은 명의상 대표로서 30년간 기밀을 유지할 의무를 가진다. 해외 매각은 위장 거래이며 실제 기술은 국내 비밀법인 한국기술보안재단에 이관된다.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삼켰던 진실이 거기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박스를 열었습니다. 신문 스크랩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박진국 매국노인가 애국자인가? 반도체 기술 해외 유출, 누구의 책임인가? 박진국 일가, 사회적 매장 수순. 제 손으로 오려 모은 기사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칠 때마다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기분이었죠. 마지막 박스엔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한도식이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박 회장님께 30년이 지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견디십시오. 회장님의 희생을 나라는 기억할 것입니다. 편지를 읽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 흰머리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도시.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30년 전보다 더 늙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찾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때가 됐으니까요. 무슨 소리요? 한도식은 책상 위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약속했던 그 계약 기억하십니까? 물론이요. 내가 매국노가 되는 대신 기술을 지키는. 맞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한 가지 모르셨던 게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해외로 넘어간 그 계약은 완전히 가짜였습니다. 뭐? 미국 측에 넘어간 건 설계도의 30%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핵심 알고리즘은 모두 빠진 상태였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실제 기술은 어떻게 된 겁니까? 회장님 명의로 설립된 비밀법인 한국기술보안재단에 이관됐습니다. 국정원이 30년간 관리했고 그 기술로 개발된 통신칩은 지금 우리 군 전투기와 이지스함에 탑재돼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욕먹은 건 필요한 희생이었습니다. 당시 국내엔 기술 유출을 노리는 세력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치권, 재계, 심지어 정부 내부에도. 한도식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어요. 대한민국 곳곳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장님 기술로 만들어진 시설들입니다. 군 통신기지, 위성관제소, 사이버 사령부. 빨간 점이 화면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최미경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최미경, 48세. 겉으로는 애국 기업인이지만 실제로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은행 계좌 내역이 떴어요. 지난 5년간 해외 군수 기업으로부터 총 120억 원을 받았습니다.
대가는 회장님 회사의 2세대 기술 유출이었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네, 진짜 매국 노는 회장님이 아니라 며느리였습니다. 한도식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최미경은 지금 3세대 기술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회장님 명의로 된 재단 지분을 손에 넣으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재단 지분은 상속되니까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럼 내 장례식은? 예.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죠. 며느리가 회장님 건강 기록을 조작했다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그 여자를 막아야 합니다. 한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회장님. 30년간 참으셨으니 이젠 진실을 밝힐 차례입니다. 어떻게? 국회 청문회가 일주일 뒤 예정돼 있습니다. 주제는 국가핵심기술보호법 개정안이고 증인으로 최미경이 출석합니다. 한도식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폭로하십시오. 30년 전 진실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진짜 매국 행위를. 하지만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는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최미경의 해외 계좌 내역, 기술 유출 이메일, 비밀회의 녹음 파일. 그리고 무엇보다 한도식이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30년 전 국가안전기획부와 회장님이 맺은 진짜 계약서 원본입니다. 대통령 직인이 찍힌.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짊어진 그 짐을 나라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박 회장님. 일주일 뒤 대한민국은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한도식은 일어서며 경례를 했습니다. 30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가 나간 뒤 저는 한참을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낡고 빛바랜 천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엔 제 차례였습니다. 청문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입어보는 정장이었어요. 어깨가 조금 헐렁했지만 괜찮았습니다.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국회 정문 앞엔 이미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박진국 전 회장 도착.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회장님, 오늘 무슨 말씀하실 겁니까? 30년 전 진실을 밝히러 오셨습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청문회장 문을 열었을 때 안은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20명, 기자 30여 명, 그리고 방청객들. 제일 앞줄엔 며느리 최미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고 얼굴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조금 굳었습니다.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은 국가핵심기술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미경 대표님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걸어나와 선서를 했어요. 저는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카메라가 그녀를 비췄습니다. 생중계였습니다. 최 대표님, 최근 국산 기술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의원님.
저는 30년 전 시아버님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위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진국 전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0년 동안 참았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도식이 건네준 USB를 꺼냈어요.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직원이 USB를 받아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문서가 떴습니다. 비밀기술 이전 계약서 마이너스 대한민국 정부 앤드 박진국.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30년 전 저는 나라를 판 게 아닙니다. 나라를 지킨 겁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설계도가 나타났어요. 해외로 넘어간 기술은 껍데기였습니다. 진짜 핵심 기술은 국가비밀법인에 이관됐고 지금도 대한민국 군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최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음 화면이 떴습니다. 은행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최미경 대표의 해외 비밀 계좌입니다. 지난 5년간 미국 군수 기업 노스럽 테크놀로지로부터 입금된 금액 총 120억 원입니다.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최미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조작된 자료예요. 조작이라고요?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메일 내역이 스크린에 가득 찼어요. 여기 당신이 직접 보낸 이메일이 있습니다. 2세대 칩 설계도 전송 완료. 다음 입금 부탁드립니다. 발신인 최미경. 수신인 노스럽 테크놀로지 CTO. 최미경의 입이 떨렸습니다. 저 건 더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3세대 기술까지 넘기면 얼마 줄 건데요? 500만 달러. 단 박진국이 죽은 뒤에. 그건 시간 문제예요. 어차피 나이도 많으신데. 최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최 대표, 해명하십시오. 이게 사실입니까? 최미경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걸어갔습니다. 당신은 나를 매국노라 불렀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매국노는 당신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애국을 외치며 나라를 팔았습니다. TV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최미경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매국노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나라의 기술은, 이 나라의 미래는 돈으로 팔 수 없다는 걸.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재벌도 영웅도 아닙니다. 그저 이 나라를 사랑한 평범한 노인일 뿐입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회의장 전체가. 카메라 너머 댓글창이 보였습니다. 실시간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박진국 회장님 죄송합니다. 30년간 오해했습니다. 이분이 진짜 애국자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끄럽습니다.
휴대전화를 든 국회의원들, 기자들, 방청객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떳떳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장 뒤편에 아들 성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그가 입을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 그날 저녁 뉴스 일면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매국노로 살았던 한 노인,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자로 기억되다. 청문회 다음 날 최미경은 구속됐습니다. 뉴스 속 그녀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미경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및 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 자막이 화면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회사는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거래처는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죠.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애국 기업이란 간판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놓은 건 해외 자본이었습니다. 노스럽 테크놀로지는 성명서를 냈어요. 최미경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으며 해당 거래는 개인적 일탈 행위임. 그들은 가장 빠르게 도망쳤습니다. 돈으로 맺은 관계는 돈이 끊기면 그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며칠 뒤 아들 성훈이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버지.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아버지를 믿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라. 아버지는 30년 동안 혼자 버티셨는데 저는 한 번도 편을 들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들로서 실격입니다. 내가 몰랐던 거다. 내가 말하지 않았으니. 성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30년 동안 혼자? 나라 지키는 일은 자랑하는 게 아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았다면 너도 똑같은 고통을 받았을 거다. 아버지는 그게 싫었다. 성훈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토닥여 줬어요. 어렸을 때처럼. 이제 됐다. 이제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일주일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박 회장님, 이게 정말 마지막 결정이십니까? 변호사는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재단 지분은 수천억 원 가치입니다. 이걸 전부 국가에.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욕을 먹었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기부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한국기술보안재단의 모든 지분을 대한민국 과학기술연구원에 기증한다.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국 회장님께 국민훈장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상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제 이름 대신 대한민국을 지킨 익명의 기술자들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해 주십시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손자 지훈이가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봤어요. 뉴스에 나온 거. 할아버지가 영웅이었어요. 영웅은 아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영웅이에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할아버지 부끄러워했던 거. 괜찮다. 내가 몰랐으니까. 이제 학교에서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나라를 지켰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그래, 그렇게 해라. 한 달 뒤, 저는 요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빌딩 숲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도식이 옆에 섰습니다. 후회 없으십니까? 전혀. 회장님 덕분에 지켜진 기술이 지금도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지나가는 전투기, 저 멀리 보이는 통신탑,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군사 시스템. 회장님의 선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박 회장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그러십시오. 30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손자가 저를 부끄러워했을 때였습니다. 그 아이 목소리로 할아버지 장례식 가기 싫어요라고 들었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영웅은 박수 받아야 한다고, 빛나는 무대 위에 서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영웅은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30년 동안 저는 매국노였습니다. 신문 일면을 장식한 적도, 포털 메인에 오른 적도 있습니다. 전부 욕먹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삼킨 그 모든 욕설이, 제가 견딘 그 모든 시선이 결국엔 이 나라를 지키는 방패가 된다는 것을. 며느리는 감옥에 갔고 회사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킨 건 재산도 명예도 아니었으니까요. 대한민국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이제 저를 애국자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입니다. 다만 이제는 손자 앞에서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 아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나는 나라를 팔지 않았다고.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욕을 먹으며 나라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얼굴은 알려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짜 영웅은 박수가 필요 없으니까요. 저는 재벌이었고 매국노였으며 그리고 끝내 대한민국의 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진국 회장님처럼 세상엔 빛나지 않는 영웅들이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신가요? 오해받으며 살아가지만 진실을 품고 있는 누군가가.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알려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에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